이거는 1대1 코칭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그때 인류의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를 쫓으면 다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했다가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었을 때 제가 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세상엔 총 3류의 삶이 있어요. 네, 3류의 삶, 인류의 삶은 하나를 쫓았을 때 다 얻는 삶이에요. 2류의 삶은 다 쫓는 삶이에요. 3류의 삶은 돈만 쫓는 삶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우자를 찾을 때, 아, 이 남자가 돈 많이 버네? 의사,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인데 되게 막 병원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은 의사야. 어때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막 서울에 되게 유명한 동네에서 어쨌든 되게 유명한 동네에서 어쨌든 의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돈만 보고 이 의사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자꾸 여자를 패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버릇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딱 뻔히 내 미래가 보이잖아요. 네. 돈만 쫓으면 안 되는 거. 네. 그건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을 때인데 그러면 살짝 예를 들어볼게요. 덜 극단적인 거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돈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돈을 쫓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제일 작은 걸 쫓는 거예요. 피디님 돈을 쫓았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아요. 다 쫓아요. 뭘 쫓냐면 품위도 쫓아야 되고 자유도 쫓아야 되고 부모님의 건강도 쫓아야 되고 배우자 관계도 쫓아야 되고 자녀들의 그런 관계도 쫓아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는 것도 쫓아야 되고 예.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해야 되고 그리고 질적인 삶에 대해서 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배우자도 쫓아야 되고 맞잖아요. 네, 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철학적이고 되게 깊어요. 삼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인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류 아니면 이류예요. 왜? 다는 소유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걸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되게 적게 자고.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삶이 너무 피곤해. 근데 인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쫓는데 다 얻어요. 뭐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게으른데 게으르게 문제 해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 겉으로 봤을 때 이단하고 말도 잘 섞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기도 없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어렸을 때. 그냥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집에 집구석에서 맨날 책만 읽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고 아버지가 엄마를 자꾸 때리는 그런 것도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결국 일론 머스크 지금은 어때요? 하나를 쫓았는데 모든 걸 다 얻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를 쫓았는데. 예. 그 사람은 오직 원싱이에요, 원싱. 화성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그렇게 원싱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일 작은 걸 쫓는 거예요. 그게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돈을 쫓는다거나, 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있어 보이는 그 돈 하나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요소만 내가 제대로 해결하면 편안해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제가 피디님한테 난 이걸 계속 설명하는데 이걸 설명하면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이 밖에 가서 이걸 듣고 인류의 삶이 그러면 하나를 쫓는 다 얻는 삶이란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할 수 하는 어떤 여지를 저는 남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놀랐어요.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면 거기에 질문에 대한 정답을 줘야 되는데
딱 답을 딱 매끄럽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답을 질문을 하면 꼭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음, 답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단순하고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특히 이런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질문을 잘 해봤자 그 사람이 꼭 그 질문에 맞는 딱 떨어지는 그런 대답을 안 해요. 저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산가들의 마인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터뷰의 질문을 딱 했을 때 우리 인터뷰는 누군가를 들어보면 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정답으로 떨어진 답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풀 수가 없어요. 음, 예. 그게 뭐냐면 답은 찾아가는데 정답을 네,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고. 답은 항상 변형이 돼요. 음, 예. 그래서 인류의 삶이 그래서 대체 하나를 쫓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얻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네, 네, 돈이 있다면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열심히 모아서 이 원싱을 위해서 샀어. 그럼 100억짜리 살려면 어쨌든 돈을 다 쓰지 못,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다 모으지 못해도 50억만 있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나머지 50% 쓰고. 그잖아요. 그럼 네, 50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50억을 또 모으자면 어때요? 또 앞에서 어때요? 10억짜리 한 5개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만 혼자 모으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펀딩을 받아가지고 모으거나.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우리가 100억짜리 얘기하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100억에서 200억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10년, 20년 안에 200억 가는, 심지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200억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파트를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기 아파트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건물이라고 하면 그게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위치가 좋으면 어쨌든 거기에서 상가부터 시작해서 병원도 들어오고 어쨌든 그 월세 소득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근데 봐봐요. 10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구매했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200억이 되면 우리가 50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가지고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50%가 어때? 50억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네, 근데 처음에는 50억 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건물이 200억이 되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하면은 50억만 우리가 대출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을까요? 더 건물이 많이 가격이 대출을, 200억이 됐어요. 20년 뒤든 그거는 10년 뒤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네, 애초에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어요? 애초에 예를 들면 50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 그죠? 네, 50억 네, 현금도 내 돈이 다 아니야. 어쨌든 현금이 5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금이 50억 들어가는데 그게 투자자 우리 아빠, 우리 뭐 친척, 나의 조카, 뭐 나의 뭐 친한 어떤 내 신뢰하는 고객 어떤 모든 돈을 합쳐서 50억이라고 되는데 대출을 더 받으면요. 이 원래 투자 받았던 현금을 그 사람들 다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음, 맞죠? 네, 근데 건물은 그대로 남아요. 음, 투자는 다 돌려주고 건물도 남고 그리고 수익률이 2배면 그 사람이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을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저,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원금을 돌려줘도 남을 수밖에 없는 장사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100억이 200억으로 됐을 때는 대출이 거기서 최소 못 나와도 100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음, 네, 50%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50% 100억이 나오면 기존에 50억을 어때요? 돌려주고도 나머지 50억이 더 나오는데 그 50억도 이득을 환산해가지고 다 나눠줘도 나한테 남는 것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아도 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내 돈까지 스스로 원금을 다 돌려받았다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는 뭐가 남는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남는데 내 돈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 돌려줬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어, 이해돼요? 네, 네, 네,
돌려줬으니까 내 돈이 원금이 없어요 거기는. 네, 네, 근데 네. 뭐가 남아 있어요? 내 명의로 된 건물이 남아 있잖아. 건물 맞죠? 그리고 월세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왜? 20년 뒤에 월세가 똑같을까요?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자 돈을 갚고도 나한테 수익률이 예를 들면 이자 돈을 갚고도 200억짜리 건물이 나한테 수익이고 뭐 이자고 세금이고 다 갚고도 나한테 1%만 남긴다고 했을 때 1%만 남는다고 했을 때 얼마 들어올까요? 200억에 10%면 20억이고 1%면 2억이에요. 1년에 2억이라는 소득이 들어와요. 다 갚고도. 맞죠? 그럼 제가 네. 물어볼게요. 2억이라는 소득이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요? 예, 수익률이 얼마예요? 되게 어렵게 설명했어요. 앞에서 다 갚았다고 했어요. 대출도 다시 받아가지고 어때요? 원래는 아, 50억 대출밖에 없었는데 200억이란 건물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시나리오예요. 됐을 네, 때 네, 우리가 100억이라는 대출을 더 추가로 받았어요. 추가로 네. 50억만 더 추가로 받아도 50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건물이 처음에는 내가 50억 대출밖에 못 받았는데 200억 건물에 내가 100억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뭐 했다고 했어요? 앞에 우리가 현금을 투자한 그 현금에 다 갚아줬다고 했죠. 네. 상환했죠. 상환했죠. 네. 그래서 그 대출을 100억 얻어가지고 상환하고 뭐 다 까고 다 없애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도 건물은 건물이 우리 있고. 거라고 했죠. 맞죠? 네, 그쵸. 근데 거기에서 수익률이 아까 내가 몇 프로 다 까고 나머지 월세 다 이렇게 2억. 해가지고 1년에 수익률이 얼마 남는다고 했어요? 1%라고 가정해봤다고 했을 때 2억이라고 했죠. 맞죠? 네, 그죠? 그쵸. 네, 그 2억의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서 2억이냐 이거예요. 이걸 대부분 그래요. 사람 잘 몰라요. 잘 가늠이. 수익률은 무한대예요. 아, 그러겠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무자본으로 200억 건물을 내가 가진 거랑 마찬가지. 아, 자본 없이. 이해됐어요? 네, 네, 그리고 얘가 까고 한데 원금도 낼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이. 네. 임차인들이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자도 까고 원금도 내고 하면 이 1%라는 수익률 나머지 외에서 뭐 까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때요? 대출했던 거를 100억이면 뭐 1년에 5억씩 갚을 수도 있고 몇 억씩 갚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원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다시 또 뭐 할 수 있어요? 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제가 물어볼게요. 대출했을 때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했을 때요? 예. 세금이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네. 건물로 담보해서 세금이 없는 돈이 50억, 10억이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 앞으로 계속. 아, 나가는 야, 원금은 어때요? 그냥 다 월세. 그래서 부동산 거래 이 물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원칙 하나만 제대로 딱 잡았을 때는 그냥 건물이 나중에 뭐 폭탄이 터지서 뭐 어떻게 없어지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내 원금은 다 회수했어요. 음, 그냥 건물을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걔가 날 평생 먹여 살려. 어, 원금대로 다 휴지하고. 네. 그리고 이 건물 가지고 어때요? 가치가 또 올라가면 어때? 그 다시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어때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또 꼬마 빌딩 같은 거 또 살 수 있어. 어, 건물 부자가 왜 건물 부자고 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인류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피디님 음, 되게 좋은 질문했어요. 근데 그게 관계랑 건강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돈은 확실하게 이제 원심으로 되는데,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이 건강과 관계가 같이 그래서 제가 따라온다고? 답변 드렸잖아요, 음. 지난번에. 네, 그게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집에 갔어가지고. 갔을 때 사업하면서 2억을 버는 거랑 월세 소득으로 1년에 2억 버는 거랑 스트레스가 사업이 스트레스 더 높을까요? 부동산에서 월세 소득 2억 버는 게 더 높을까요? 했을 때 사업이, 당연히 사업이 스트레스. 사업하면서 더 스트레스 높아요. 왜? 사업하다 보면 소송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진상 고객도 만나고 뭐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도 스트레스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건강도 어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맞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왜 부동산이 라이프 스타일 더 좋냐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2억이 들어오더라도 스트레스 지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동성과 거기에 대한 관계심이 이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변동성은 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2억 이상 더 벌 수도 있어. 근데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이 2억이라는 배당금 같이 2억이란 들어오는 이 돈은 이거는 뭐라고 하지? 하늘에서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 예.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더 편안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네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하면서 잘못되면 바람도 필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을 가지고는 어때요? 부부 관계가 어때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어디 여행 갈 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이하고도 그렇고 그죠? 처음부터 월세 음. 소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업, 영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때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어느 정도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관계십과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제일 안 좋은 건 삼류에 있는 사람들이야. 삼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너무 돈만 쫓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중국 교포분들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장을 계속 씻어내는 저희 친척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기름 튀기는 이런 어떤 그게 막 혀에 이게 폐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죽은 제 친척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막 이런 손가락도 잘라진 사람도 있고. 예. 네. 그게 다 뭐예요? 작은 돈, 그 사람들이 막 몇백억을 쫓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공장에서 일했거나 단순히 알바를 더 많이 하면서 어때요? 그 비용을, 시간과 그거를 어때요? 그 수당을 예, 최저급 수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를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바꿔가지고 어때요? 자기를 어때요? 막 돌렸어요. 자기의 몸을. 그래서 바꾼 돈이 어때요? 결국 작은 돈을 쫓다가 어때요? 삼류의 삶에서 어때요? 관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결국엔 어때요?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각장에 갖춘 듯이 그냥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인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류의 삶을.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되네. 누구나 다. 근데 다만 이 아,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현실에서 적용해서 이대로 가고 있냐 없냐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계속 쓰고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3번의 이 삼류의 삶을 사는 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 되게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하지만 또 이거를 그래도 저는 정보는 충분히 들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표님하고 그때 이렇게 코칭도 하고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좀 뒤늦게 했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아마 이게 되게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되게 이런 고급 정보를 이번에 좀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좋은 정보, 좋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더 깊숙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표현하다 보면 더 생동감 있게 더 깊게 더 디테일한 것까지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사람들이 때로는 그 흐름을 놓치면 결국에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사실은 짧아서. 걔가 안타까워요. 아, 어떻게 안타깝냐면 그냥 이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면에 들고 또 한면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게 아직도 못 알아듣 아직도 한 방을 원해? 씨발 이게 나가는 거야 이제는. 어, 아직도 한 방을 원하고 아직도 내가 뭐 신처럼 딱 떨어지게 본인한테 내가 왜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한테 돈 일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내 왜가 내가 왜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니도 좀 네. 내가 한마디 아 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뭐 철떡같이 알아듣고 그럼 너도 좀 그렇게 노력해봐 하면은 또 이게 있어요. 이해돼요? 네. 근데 또 네. 한면은 또 뭐가 있냐면 최대한 그래도 이걸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최대한 나도 표현을 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방금 지금 질문에 어때요? 더 장황하게 더 깊게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끝판왕까지도 제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부동산 강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금방 나와서 어때? 인류의 네. 삶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하나를 예를 들면 그냥 물건을 땄을 뿐인데 아 이게 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내 자녀 관계 시간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자산가들 중에 부동산 자산가들이 가장 질적인 삶이 살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하고 물어보면요. 부동산 자산가들의 삶이 가장 질적이에요. 음,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원싱이 완벽해서 원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원싱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하나를 쫓아내는 다 얻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 한 종목을 쫓아내는데 다 얻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배우자 한 명을 제대로 쫓았는데 다 얻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자기의 종목 하나가 있겠죠. 근데 어, 제가 부동산 얘기하는 건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이 속성을 바라는 거예요. 꼭 부동산이어야만이 인류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해되죠?